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앞두고 있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을 다루고 있는데요. 전두환이 주도한 12.12 군사 반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꼭 알아야 되지만 잘 모르고 있었던 이 군사 반란의 그 역사적인 그야말로 중요한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모습을 재현해 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서울의 봄을 짓밟아 버린 그 어두운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아주 귀한 영화인데요. 좀 아쉬운 것은 이 12.12 군사 반란을 전두환과 하나회 그들이 일으킨 그들만의 어떤 폭거로 묘사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들이 이 12.12 군사 반란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전두환,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전두환에 대해서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키백과에도 전두환의 그 이력 가운데 잘 안 나오고 있는, 지금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전두환과 노태우가 지금 사진에 있습니다. 이게 육사 생도 시절이에요. 이 전두환, 노태우입니다. 근데 이들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육군사관학교를 한국전쟁 직전 미군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육사 생도들을, 군사 장교들을 양성을 하는데 1955년 전두환은 육군 소위로 임관합니다. 1959년 1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육군 부관학교 제46기 군사영어반을 졸업을 했고요. 6월 12일부터 육사 11기 그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차지철, 차지철은 11기가 맞는지는 좀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만, 아무튼 이들 5명이 미국 포트브렉 특수전학교로 유학을 합니다. 미국에 그 유학을 가서 특수전과 심리전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귀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인 1960년 미국 조지아주 포트 베닝에서 레인저 스쿨을 또 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과 노태우는 비슷하게 미국에서 군사훈련을 상당 기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병학교 유격훈련 교관 교육 수료를 전두환만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이런 자들은 사실상 미국이 키워낸 자들이에요. 미국이 의도적으로 키워낸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61년 ROTC 창단 준비위원으로 활동했고 서울대 물리대 ROTC 교관으로 또 활동을 하다가 1961년 박정희의 그 5.16 쿠데타가 군사 쿠데타가 터지지 않습니까? 군사 반란이 있었고 이때 육사 생도들을 선동해서 5.16 지지 행진을 벌입니다. 그리고 1970년 11월부터 베트남전에도 참전을 해요. 1년간. 그래서 백마부대 29연대장을 하면서 베트남전을 참전했는데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1사단장이던 시절 1978년 그의 부대가 발견한 땅굴을 시찰하러 존 윌리엄 배시가 찾아왔고 그때 그를 처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980년 배시가 레이건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리차드 알렌을 소개해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북한 쪽 기록에 의하면 배시와 전두환은 1970년 베트남 전쟁 때부터 교분이 아주 두터운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전두환의 그 광주 무력 진압을 지지하기 결정했던 백악관 정책 검토 회의에도 이 배시가 참석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프레시안의 설갑수 씨의 그 기고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79년 12월 14일 미국 대사 글라이스틴이 전두환을 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에서 만나거든요. 이날 전두환은 하나회 장교들과 군사반란 성공 자축 사진 촬영을 한 뒤였습니다. 이거는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죠. 이 사진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측에서 군사 반란을 아주 뭐 대놓고 뒷받침해 준 거예요. 미 대사가 12.12 군사 반란 터진 지 불과 이틀 만에 전두환을 만나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쿠데타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건 노골적으로 시위하는 거나 다름없죠. 1979년 한국군에게는 결정적으로 평시작전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시작전권만 없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군은 평시작전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군사 이동을, 군대 이동을 하려면 한미연합사령관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군은 1994년 12월에 이르러서야 평시작전권을 미군에게서 이양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군부의 사조직에 불과한 한화해가 미군의 허가 없이 군사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전두환이 이끌던 한화해가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하극상을 일으켰을 무렵에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가, 워컴 주한 미군 사령관, 노재현 국방부 장관, 김종찬 합참 의장, 이런 사람들이 용산 유엔군 사령부 벙커에서 새벽까지 군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12.12 군사 반란 관련 미국 기밀 문서에 나옵니다. 자, 미국 CIA가 독재국가를 세우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은밀한 작전. 기존 정권을 전복시키고자 야당, 반군 그룹 또는 군사 파벌에게 재정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쿠데타. 지역 군인 또는 정보기관과 협력해서 미국 이익에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정부나 지도자의 그 전복 계획을 하고요. 자금 조달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전 및 허위 정보 유포. 표적이 된 정부를 훼손하고자 선전 허위 정보 캠페인 유포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그렇게 허위 사실들을 유언비어를 유포를 합니다. 그리고 암살 및 표적 살해. 미국 이익에 반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암살하고, 그리고 경제 조작, 금융기관에 압력을 가하거나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그리고 억압적 보안군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이런 자들이 바로 이 보안군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미 칠레의 아엔데 정권을 미국 측에서 결국 무너뜨리거든요.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무너뜨려요. 1970년 칠레 살바도르 아엔데 대통령 칠레 민중들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복지 정책을 내세우면서 남미 최초의 사회주의 계열 정당인 칠레 사회당 소속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0.62%로 당선이 됐는데요. 이 아엔데 정권은 칠레의 구리광산과 은행을 국유화했고 8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국유화합니다. 이런 조치들을 쭉 진행을 했는데 사이에 10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CIA 사주를 받은 노베르토 비오 장군이, 그러니까 군부의 비오 장군이, 장군 일당이 이 아엔데 대통령을 납치하려고 2번이나 시도를 했고요. 칠레 수도 경비 사령관이었던, 이거 완전 장태환과는 정반대 인물이죠.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라는 자가 1973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난 날하고 똑같은 날인데, 이 날은 칠레에는 정말 비극적인 날입니다. 칠레 민주정권이었던 아엔데 정권을 무너뜨리는 날이죠. 그래서 칠레 군 지휘관 다수들과 이 피노체트가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산티아고 대통령 관저를 공격을 합니다. 수도 경비 사령관이었던 자가 오히려 대통령 관저를 공격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경과 공항을 다 폐쇄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고 방송사를 장악을 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 12.12 군사 반란 때하고 비슷하죠. 이때 그 아엔데 대통령 마지막 라디오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력이나 범죄 행위로는 사회 변혁 행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것이며 인민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유롭게 걷고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할 역사의 큰 길을 인민의 손으로 열게 될 것입니다. 이후 이 아엔데 대통령은 AK-47 소총을 들고 쿠데타 세력들과 직접 싸우다가 결국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1998년 공개된 미 CIA 기밀 문서들은 미국이 아엔데 정권 초기부터 쿠데타까지 수많은 공작을 주도했고, 그리고 피노체트 군에게 무기 등을 지원한 사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일보 보도에 나오고요. 그리고 쿠데타 직후 칠레 수도 산티아고 축구장에 약 5,000명의 진보 인사들, 저항하는 시민들을 이 피노체트는 가둬두고 그들을 모두 사살하였다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학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노체트 정권이 1973년부터 1990년까지 아엔데의 민주개혁을 무효화했고요. 그리고 칠레에 독재 체제를 구축을 합니다.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인사들, 아엔데 정부의 그 공직자들을 강도 높게 탄압을 했고, 아엔데가 국영화한 기업과 광산을 민영화합니다. 그리고 자본의 규제를 철폐했고요. 대통령 직속 비밀 경찰인 국가정보국을 창설해서 해외의 망명한 인사들까지 찾아가서 살해하는 정말 잔악무도한 짓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재 국가들, 뭐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 뭐 이란이랄지, 그 다음에 이집트랄지, 니카라과랄지 수많은 나라들의 뒤에는, 독재 국가들 뒤에는 무엇이 있었냐? 미국 CIA, 미국의 개입이 항상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12.12 군사 반란의 뒤에도 결국은 미국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